30번에서 구하라는 거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보니까 B2의 제곱 플러스 CD의 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B는 이 선분의 길이고 CD는 이 선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B의 제곱 플러스 CD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간단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B를 X, CD를 Y로 놓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XY의 등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설명에 보면 D는 5, BC는 10 이거는 이 선분의 길이를 가르쳐 준 거지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자, 이 도형에서 등식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도형 문제에서 등식을 찾을 때는 바로 이 팁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형에서 등식을 작성할 때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해서 등식을 작성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때는 직각삼각형에는 이 세 가지 등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피타고라스 정리. 자, 이거는 세 변의 길이에 관한 조건이 있을 때, 삼각비는 두 변과 함각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1번, 2번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등식을 찾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등식을 찾아봅시다. BE와 C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E, 이것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 바로 이것이 있죠. 그 다음에 CD, 바로 이 변을 이용하는 직각삼각형이 이것이 있죠. 그래서 이 변을 이용한 이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바로 등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변의 길이에 관한 것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직각삼각형 ABE에서 BE의 제곱, BE가 X죠. 그래서 X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자, 이겁니다. B의 제곱. 이것이 X죠. X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삼각형 ADC. 삼각형 ADC를 보세요. ADC에서 바로 이 CD의 제곱, 이것이 Y의 제곱이죠. 이거는 Y제곱은 AD제곱 플러스 AC제곱. 우선 자,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바로 이런 것들 AB제곱 플러스 AE제곱 플러스 AD제곱 플러스 AC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더 이상 문제풀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풀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즉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자, 뭐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 선분의 길이가 5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가 10이라는 것은 이 문제풀이에 이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여기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5라는 것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등식이 필요하니까 이 선분의 길이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선분의 길이가 10입니다. 그러면 이 10을 포함한 직각삼각형, 바로 이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에서 또 두 개의 등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어디서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 해서 처음에 미지수 2개로 시작했는데 이걸 구하고 보니까 미지수가 4개가 된 거죠. 따라서 미지수가 4개면 등식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각삼각형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찾은 직각삼각형 ABE 그 다음에 ADC 이 두 개 외에도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더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찾았던 직각삼각형 ADE에서 자, 직각삼각형 AD에서 이거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AD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자, 이것이 바로 AB의 제곱 플러스 AD의 제곱. 이거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의 합이 5의 제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ABC에서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10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죠. 그래서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이것이 10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이런 값들을 이 등식의 우변에다가 차례로 대입하면 결국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 값은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5로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도형에서의 등식을 작성할 때 이 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풀이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자, 우선 우리가 풀었던 방법대로 풀어봅시다.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순서 쌍은 모두 몇 쌍인가? x, y, z는 모두 몇 쌍인가를 구하는 거죠. 자, 따라서 구하라는 것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순서 쌍 x, y, z.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미지수의 값을 구해야 되느냐? 다행히도 그건 아니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y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z는 x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래서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x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조건에 있습니다. 자,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바로 구하라는 것 앞에 루트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a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 등식이죠. 조건이고 동시에 등식이죠. 이제 이 등식을 우리가 원하는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고, 구할 때 x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면 되죠. 따라서 루트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바로 y가 x 플러스 1, z가 x 플러스 2니까 루트 x 플러스 3으로 구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루트 3x 플러스 3은 a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복잡한 무리 방정식을 무리식이 아닌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죠. 그래서 3x 플러스 3은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이 부정방정식 플러스 정수 조건, 자,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건 앞에서처럼 a에다가 1, 2, 3을 차례로 대입해서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구하면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행히 여기는 이 두 수를 곱하기 꼴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어떤 수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상대적으로 두 개를 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경우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식의 곱은 정수의 꼴, 즉 3x 플러스 3을 3 곱하기 x 플러스 1은 a제곱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우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3 곱하기 x 플러스 1이 어떤 수의 제곱, 완전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이 어떤 수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서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x 플러스 1에는 3이라는 인수가 곱해져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1은 3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즉 x 플러스 1은 3k 제곱꼴의 수이다 라는 것을 이 위의 등식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 k는 자연수.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k에다 2를 대입해서 차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1이면 즉 x 플러스 1이 3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이 3이면 y와 z의 값을 차례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차례로 k가 2일 때 x, y, z, k가 3일 때 이렇게 차례로 구해갑니다. 그러면 이 값은 한없이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이 값을 몇 개로 제한하기 위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 z의 순서상은 이와 같이 두 개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풀이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대로 풀어봅시다.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자, 조건을 찾습니다.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죠. 자,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바로 구하라는 것 앞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의 합이 20일이다.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x의 값들의 합이 20일이다. 자,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x 값들의 합은 20일이죠. 따라서 이 등식을 n의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이때 구할 때 n을 포함하는 값으로 구합니다. 자, 이때 이 x 값들의 합을 구할 수 있도록 그 박스 안에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중에 nx가 자연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nx의 정수 부분이 3이다. 루트 nx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것은 3점 얼마 얼마의 값이다. 즉 루트 nx는 3점 얼마 얼마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수학적인 문장으로 나타내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n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nx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루트 nx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등식의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nx는 9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nx가 정수이고 부등식인 상태는 하나의 등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등식에 정수 조건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등식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nx는 9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nx는 자연수지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nx는 9에서부터 15까지가 됩니다. 자, nx가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구하면 x는 n분의 9에서부터 n분의 15까지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자, x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x 값들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해서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n은 4로 구해지겠습니다. 문제 33번 구하라는 거 찾습니다. 자, 뒤쪽에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더하기 해서 F15까지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구하라는 것이 F3에서부터 F15까지 합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대부분의 문제, 미지수를 구하여라, 그 미지수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수학 문장 또는 수학 기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규칙성을 발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자연수 x에 대하여 이건 x가 자연수라는 설명이고 루트 x 미만인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할 때 자, 이 문장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쉽게 계획이 세워집니까? 자, 이때 이 문장을 이렇게 두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문장을 수학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지금 루트 x 미만인 자연수 개수를 fx라고 한다 라는 이 우리말로 표현된 문장을 수학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fx는 루트 x 미만인 자연수의 개수이다 라는 이 등식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말로 표현된 저 문장보다는 이렇게 수학 문장으로 바꿔 나타내면 우선 시각적으로 훨씬 쉬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F3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F3은 x에 3을 대입한 값이죠. 그러면 F3은 루트 3 미만인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루트 3보다 작으니까 루트 3이 어느 정도 크기의 값인지 계산해야 되겠죠. 루트 3은 1.73 정도의 수니까 1.73보다 작은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차례로 구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자, 루트 4. 루트 4는 2죠. 따라서 F4는 2 미만인 자연수 개수. 이것을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2 미만인 자연수 개수는 2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니까 역시 1개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봅니다.
F5 루트 5 미만인 자연수 개수. 그러면 루트 5는 어느 정도 크기의 수입니까? 2점 얼마 얼마의 수니까 따라서 2점 얼마 얼마의 수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는 1과 2 두 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 7, 8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무리수가 아니고 자연수면 이 개수를 찾기가 수월하지요. 그럼 여기는 2 미만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는 3 미만의 자연수의 개수를 먼저 찾습니다. 자, 3 미만의 자연수 개수, 즉 F9는 루트 9 미만인 자연수 개수. 이때 루트 9가 3이죠. 3 미만의 자연수 개수는 3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니까 1, 2, 2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 다음에 6, 7, 8에 대해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9보다 작은 수의 경우니까. 그래서 전부 이 개수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루트 5는 숫자가 작으니까 2점 얼마 얼마로 계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수가 굉장히 큰 수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크기의 수인가를 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즉 여기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를 먼저 찾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의 개수는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4 미만인 자연수 개수. 4 미만인 자연수 개수는 바로 F16은 루트 16. 그때는 전부 개수가 3개가 되겠죠. 3 미만인 자연수 개수는 2개니까 4 미만인 자연수 개수는 3개.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남은 것이 9까지 계산했고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15까지죠. 10에서부터 15까지는 전부 루트 16보다 작으니까 4 미만인 자연수 개수, 즉 모두 3개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0 이거는 3개, 마찬가지로 F15도 모두 3개. 자, 이러한 규칙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1이 2개, 그 다음에 2는 몇 개입니까? 2가 되는 경우에서는 5에서부터 9까지죠. 5에서부터 9까지니까 5, 6, 7, 8, 9, 5개. 그 다음에 3은 몇 개입니까? 10에서부터 15까지니까 전부 6개. 이렇게 해서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 결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34번에서 구하라는 거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보면은 몇 초 후인가를 구하는 거죠. 자, 따라서 구하라는 것이 몇 초 후.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문자 t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t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에 있습니다. 자, 조건.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자, 뭐가 있습니까? 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 후인가? 자, 여기서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조건. 이 조건에 등식이 있습니다. 자,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조건 안에는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물체의 위치, 즉 높이가 0이라는 등식입니다. 그런데 언제적의 높이냐? t초 후의 높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t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죠. 따라서 t초 후에 이 물체의 높이는 0이다라는 등식이 이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등식을 t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이때 t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줘야 합니다. 자, t초 후에 물체의 높이를 구하면 저기 문제 속에 구해져 있죠.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80t-5t 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80t-5t 제곱은 0이 되고 이 방정식을 풀면은 t의 값은 0 또는 16이 됩니다. t가 0인 것은 처음 쏘아 올리기 직전에 지면에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16초 후가 되겠습니다.